안녕하세요. 인성회계법인의 정재학 회계사입니다. 최근 상담을 위해 저를 찾아오셨던 한 제조기업의 박 사장님 사례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박 사장님은 재무제표상 이익잉여금이 100억 원이나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중 20억 원 정도를 배당받아 개인적인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배당을 집행하려 하자 회계 담당자가 지금 당장 내줄 현금이 단 한 푼도 없다며 난처해 했고, 이에 박 사장님은 내 돈을 내가 가져가겠다는데 왜 돈이 없느냐며 큰 충격과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사실 많은 경영자분이 범하는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착각이 바로 이익잉여금을 통장 잔고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은 결코 현금이 아니라 회사가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벌어들인 이익에서 배당 등으로 나간 돈을 뺀 회계상의 누적 기록일 뿐입니다. 장부상 숫자라는 신기루와 실제 내 통장의 잔고를 혼동하는 순간 경영의 기본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부상에 분명히 존재하는 그 막대한 이익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이익은 이미 회사의 자산 곳곳에 단단히 녹아버린 상태입니다.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단순히 금고에 현금으로 쌓아두지 않습니다. 더 큰 성장을 위해 공장을 짓고 기계 상비를 도입하는 유형 자산에 재투자하거나 원재료를 사와 창고에 재고로 쌓아두기도 합니다. 또한 거래처에 물건을 보내고 아직 받지 못한 외상값인 매출 채권의 형태로 묶여있는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결국 장부상 이익이 100억 원이라 하더라도 그 실체는 이미 기계가 되었거나 창고의 재고 혹은 서류상의 채권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금 흐름을 무시한 채 장부상의 숫자만 믿고 안주하는 것은 경영자로서 매우 위험한 운영적 맹점을 초래합니다. 우리 회사의 이익이 현재 어떤 자산의 형태로 잠자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박 사장님의 사례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자금 계획의 발등을 찍히게 됩니다. 문제는 현금이 없어 배당을 못하는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계나 벽돌 혹은 재고 속에 갇혀버린 이익들이 서류상으로는 회사의 가치를 비정상적으로 부풀려 놓는다는 사실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익잉여금은 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가용할 현금이 있든 없든 장부상 잉여금이 많으면 주식 가치는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이는 고스란히 증여세와 상속세라는 거대한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박 사장님처럼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승계 이슈가 발생한다면 유가족은 현금화할 수 없는 주식 때문에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 평생 일구원 공장을 헐값에 팔거나 가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이익잉여금을 잠재적인 독약이자 세금 폭탄의 도화선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잉여금은 경영자 본인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숫자라는 신기루에서 벗어나 현금 흐름이 뒷받침되는 이익의 질을 관리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영자가 당장 실천해야 할 3가지 핵심 솔루션을 제안드립니다. 우선 매달 재무상태표의 자산 구성을 세밀하게 점검하며 우리 회사의 이익이 현금성 자산으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회수가 불투명한 재고나 채권에 묶여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으로 현금 여력이 있을 때마다 전략적인 배당을 정기적으로 실행하여 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되는 압력을 낮추고 주식 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처럼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잉여금을 합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세무적 수단들을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이익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 이익의 실체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만이 회사의 미래와 사장님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숫자가 아닌 이익의 질에 집중하는 경영을 시작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